원래 바이러스라는 것은 생물체에 무조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박쥐들은 억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선아라고 합니다. 생명다양성재단의 마지막 수업, 오늘은 야생으로 돌아온 문명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것은 일단 처음에는 코로나와 야생동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왜 서식지가 그토록 중요하고 서식지랑 맺고 있는 온갖 불가분의 관계들, 정교하고 복잡한 관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또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생태적인 것들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강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동물 하나가 멸종된다는 것은 모나리자나 만고호를 하나씩 태우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작품, 한마디로 절대로 복제될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작품을 그냥 불에 태우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생물이라는 것은 아주 고유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도달한 거거든요. 그 많은 그 생물에 속하는 모든 멤버들이, 그 개체들이 어떤 애는 살고 어떤 애는 죽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다시 이 남은 개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본다 한들, 또는 멸종이 다 되고 난 다음엔 어떤 기술을 들이대든 예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본 상황으로 돌아옵시다. 갑자기 지구 전체를 이제 완전히 중간에 다 중단시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야생동물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번 사태와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이 있었던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지구를 강타한 인수 공통 전염병들이 결국은 야생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접촉을 하거나 또는 서식지를 훼손 또는 교란해서 나왔다. 이것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정교한 생태계가 막 거미줄처럼 이런 관계망이 있는데 불도저로 막 들어갑니다, 사람이. 불도저로 막 들어가고 그 동물들이 막 뛰쳐나옵니다. 또는 사람들이 잡습니다. 잡아서 막 이렇게 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터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동물들이 원래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 잘 있었다가 사람한테 잡혀서 막 털면 가령 진짜 외부에 붙어있는 기생충도 실제로 기어 나옵니다. 그럴 때는. 털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털려 나온 기생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온 기생충은 어디론고 가죠, 당연히.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니까. 원래 바이러스라는 것은 생물체에 무조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이상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퇴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바이러스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한테 영향을 너무 심하게 미치지 않은 정도로 그냥 놔두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실 목표인 것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털면, 야생의 어떤 서식지에 잘 살고 있던 애들을 털면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되면 결국 바이러스는 뭐죠? 바이러스는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복제하는 것만을 원합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동물이냐 아니냐, 살아있는 생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전히 생물학계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살아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양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오직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그 숙주의 DNA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을 복제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 포유류의 바이러스는 가서 그 DNA 장치만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같은 포유류이기만 하면, 한마디로 좀 비슷한 환경이기만 하면 휙 옮겨 타기가 쉽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세대에 걸쳐서 긴밀하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은 상황입니다. 바이러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수십만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힘의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힘의 균형은 무엇이냐면 바이러스 자체도 자기의 숙주를 다 절멸시킨다면 바이러스가 살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나름대로 공존하는 법을 체득한 것이 야생동물과 바이러스의 관계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야생동물은 나중에 찾아보면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개체는 가끔 갑자기 쇠약해서 죽기도 하지만 웬만한 개체들은 그냥 같이 안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도 소리가 나면서 나무가 우지끈 넘어지면서 갑자기 케이지에 갇히고 이상한 두 발로 걷는 짐승이 나를 막 붙잡기 시작하면 바이러스는 가만히 잘 있다가 당연히 근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처에 간 그 생물이 우연히도 비슷한 포유류이고 DNA 장치가 아주 버젓이 있는데 안전장치 또는 방어장치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종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개체가. 그와 같은 개체가. 너무너무 많으면 바이러스가 무슨 뭐 두뇌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면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특히 박쥐를 원흉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가? 안 그래도 박쥐는 특히 서양 사회에서는 옛부터 어떤 악의 상징으로서 많이 불렸잖아요. 헬로윈에 맨날 나오고 으스스한 얘기만 하면 박쥐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씌워놓은 어떤 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쥐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박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랑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 법을 터득한 동물들이에요. 터득을 못한 상태에서 당한 건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터득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간이 터득한 공존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근데 박쥐는 자기도 나름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에요. 박쥐들이 왜 또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래요.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많은 떼를 지어 살기 때문에 개체가 여러 개가 있고 개체 간의 그 관계가 긴밀해서 자기끼리의 그 전염이 쉽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사실은 다른 동물 제외하고도 사실 종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구상에 넓게 분포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 세계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점을 가진 것 때문에 바이러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은 잘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못 사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한테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박쥐하고 잘 살고 있었던 애인데 우리한테 오니까 갑자기 새 물을 만난 겁니다. 이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쥐 같은 경우는 날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이 크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발생시켜요, 몸에서. 그래서 박쥐 체온이 높습니다. 38도에서 41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하고 살게 된 바이러스는 원래부터 고온에 많이 적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걸 없애려고 하는 자연적인 우리 기전이 뭐죠? 열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때 몸살 감기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억지로 해열제로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쥐한테서 적응이 된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냥 몸에 그 체온을 올린 정도면 그냥 뜨뜻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걔네한테는 그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박쥐가 그런 것에 맞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박쥐와 바이러스는 나름대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인 것을 우리가 해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인 것이지 박쥐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중간 매개 동물로 얘기되고 있는 천상갑도 마찬가지죠. 천상갑이 중간 매개 동물로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여전히 의심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떤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상갑은 지구상에서 포유류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렵 그리고 밀거래된 동물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 10년간 한 100만 마리 이상이 잡혔다고 그래요. 이 동물이 잡힌 이유는 껍질과 그 고기 때문인데 이 껍질은 사실 그냥 케라틴이고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한약재 성분이 있다는 어떤 미신 때문에 특히 중국하고 베트남 등지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고 거기에서 수입을 야생동물 살아있는 채로 하거나 죽어있는 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퍼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매개 동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많이 밀렵해서 잡아서 그 시장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결국에는 우리의 책임, 인간의 책임이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인간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도 뭐 기후변화 얘기가 됐던 미세 플라스틱이 얘기가 됐던 어떤 지구의 허파를 망가뜨린 얘기가 됐던 우리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얘기가 됐던 수많은 얘기에서 지구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냥 하나의 이유가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 생태계와 야생 동물을 더욱더 보존하고 가꾸어야 된다는 그 무수한 이유 중에 그냥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충분하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는 여러분 모두가 피해자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야생 동물을 건들고 있는 그 수많은 서식지 훼손, 소위 말하는 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야생 동물과 접촉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야생 동물 카페,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수족관과 동물원, 그 다음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배양되기 너무 좋은 공장식 축산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최소한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사회에서 별로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태계와 야생동물에 대한 감을 가지고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짜 근본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면은 그것에 뒤따르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과 국가의 방향이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우리가 생태학과 이런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가지고 결국 활용해야 되는 것은 그냥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문명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강연의 제목이 야생으로 돌아온 문명입니다. 문명은 그동안 야생을 짓밟고 개발하고 없애는 것이 마치 문명의 방향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왔습니다만, 오히려 결국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생으로 전부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야생과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거리를 두고 이 문명이 현대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우리의 핵심이 고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이 마지막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서 여러분한테 던지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